그리고 우크라이나 문제. 아니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이제 방한을 해서 네. 우리 윤 대통령 또 신원식 국가모실장 김영현 국방장관을 만났는데 지금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면담 내용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여러 가지 짐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 안 나올까요? 예, 왜 안 나올까요? 사실 생적사 사적생이라고 얘기하고 네. 북러에 대해서 그렇게 흥분하던 정부고 음.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EU에서 지금 의회에서 네. 한국에게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어요. 아 그래요? 이유에서? 그러니까 어. 왜 제가 이건 미국에서도 느낀 건데 예. 생적사 사정했죠. 직접 가서. 예. 그다음에 무기 지원하겠다 북러.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러시아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외국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한국이 한국은? 무기 지원하는 것을 기정 사실화한 거죠. 북한 이렇게 지금 10,000명까지 왔는데 왜 그렇죠. 뭐해? 그러니까 외교적 언어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초해서 네. 다른 국가에게 지금 해도 그러니까 하면 안 되죠. 예. 당연히 하면 안 되는데 안 될 경우에 국제적 신인도 왜냐하면 EU나 미국이나 한국이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한국이 지원하는 것을 계속 압박해왔고 한국이 승낙한 걸로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대통령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이번 특사를 보면 딱 이해가 가요. 아. 우크라이나 이제 받으러 온 거예요. 아 받으러 온 거예요? 받으러 온 거잖아요. 예. 약속을 하고 계약을 맺고 아. 한국의 의사를 확인하고 아니면 왜 옵니까? 전쟁 이유가. 그렇네. 그러면 우리는 우크라이나 특사 기대가 뭐 할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보내줄게, 언제까지 뭘 해줄게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라서 예. 또는 내부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돼버려서 러우 전쟁이 끝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약속은 해놓은 사이에서 진퇴양난인 거잖아요. 저는 지금이라도 국제 신인도고 뭐고 안 예. 해야 된다고 맞지만 네. 저쪽에서는 이러는 거예요. 한국이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1억 불 지원한 것도 왜 지금 나온지 알겠어요. 이미 그게 했는데 예. 1억 불 지금 우리가 지원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회 분야, 그러니까 복구 분야잖아요. 무기가 그렇죠. 아니잖아요. 무기는 아니죠. 그래서 네. 나름대로 이걸 합쳐서 해석을 해보면 지금 조금 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예. 그럼 처음부터 그래서 그냥 그럼 사도광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자초해놓고 지금 와서 방향을 트는 거예요.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방향을 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보내면 안 되지만 네. 지금 외교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진짜 엉망진창이네 지금 보니까. 이게 한수 내 반발짝도 못 내다보고 그냥 계속해서 질러 온 거 아닙니까? 그 모호하게 전략적 선명성은 전략적으로 선명한 거는 국내용으로는 멋있어 보이겠죠. 또는 그 자기 지지층들한테 멋있어 보이지만 선명하게 얘기해 버리면 거기에 자기 덫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런 문제는. 그렇네. 특히 트럼프가 될 수도 있고 트럼프는 전쟁을 끝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때 제발 그러면 속도라도 줄이라. 대선 이후라까지라도 제발 속도라도 줄이라고 제가 네. 외통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미 다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자초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나 유럽에서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EU 나토 회의에 와서 막 함께 거의 원팀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무기 줄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특사 오기 전에 제가 이것도 외통에서 얘기한 건데 5명의 군인을 포함해서 이 5명의 군인은 국방부 소속이고 탄약의 무기 담당자들이 주로 갔어요. 처음에는 나토에만 간 것처럼 얘기는 했는데 이들이 다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입국 제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군인을 보내는 것은 그게 탐방단이든 조산단이든 한미 동맹이라든지 다국적 군이라든지 유엔 평화군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아니죠. 우크라이나는 어느 쪽 거기 한 명이라도 보내면 파병입니다. 파병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를 했죠. 네. 우리 지금 현행 법상 5명이 가서 이미 파병이다. 그러면 그쪽은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탄약 담당관도 왔다 가고. 지금 특사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한국이 와서 조사하고 자기들이 특사 오면 그다음 수수는 보내는 거잖아요. 이거 심각한 사안이네. 이건 지금 특사단이 와서 왔다 갔다는 거. 그래서 그때 조태열 장관한테 다른 의원이 무기 준다 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뉘앙스상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 빼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 그나마 마치 사도광산에 안 가기로 추도식에 안 가기로 한 것 결정처럼 요것만 놓고 보면 안 네. 가기로 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외교를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다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다 뭐 줄 것처럼 지금 네. 상황이 변하면은 살상무기 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상황이 변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받으러 온 건데 당장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야 이거 참. 그리고 난감합니다. 마이크 왈츠가 이제 안보 네. 보좌관으로 지명된 분이 한국 군이 가면 군이 가거나 뭐 그냥 한국 군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한국 군이 참전을 하면 확전되니까 하지 말라고 오히려 미국에서 경고가 나왔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 아니 뭘 믿고 이렇게 한 겁니까?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큰 소리 왜 이렇게 계속 쳐온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극우적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맞아요. 우크라이나가 피해국이고 도와줄 수면 도와줄 수 있는데 우리가 미국 같은 패권 국가도 아니고 미국 같은 패권 국가도 자기 이익 때문에 사실 지금 전쟁에서 발을 빼는 순간인데 네, 우리가 빼려고 지금 그러죠.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세계 모든 전쟁이 억울한 전쟁에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아프간은 왜 버리고 왔습니까? 미얀마는 왜 버리고 왔습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이제 뭐 깜짝 방문해서 갔다 오기도 했고 또 여기서 특사단도 만나고 있고 계속 우리만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이제 빼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런 우려가 큰 건데 아까 이제 발을 좀 뺀다고 하셨지만은 정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아유, 너무 걱정입니다. 오히려 이런 말을 해요. 예. 우리가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 북한이 저렇게 되면 이게 한반도와 무관하지 않다. 그 말은 맞아요. 무관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방향, 우리가 같이 가서 거기서 남북한이 총을 쏘러 되는 게 아니고 진짜 해야 되는 부분은 러시아와 만나서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북한과의 협력을 중단하게 우리가 러시아를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외교죠. 그렇네. 그런데 가가지고 같이 맞선다는 게 그게 해결법이냐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관계는 완전히 망가지고 그러면 러우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네. 우리하고 바로 붙어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파탄된 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야 이게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연결이 돼서 가는 그렇죠. 거고 우리 국익에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전히 전황이 바뀌고 전세가 역전되는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마저 나토 가입시켜주면 그냥 이대로 전쟁 이제 끝낼 수 있어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영토 회복은 건 양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고 있는데 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럴 땐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우리 끝내겠다 전쟁 끝내겠다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 여러 가지 협상의 조건이 안 맞으면 우리가 1951년쯤부터 시작했던 휴전 협정이 전쟁이. 거의 2년 동안 그래서 사실 한 뼘의 땅이라도 밖에서 수많은 젊은들이 죽었잖아요. 그래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도 대원칙은 뭐냐 하면 휴전으로 간다면 또는 정전으로 간다면 한국은 이 시기에 참여할 이유가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점에 네. 이 시점에 우리가 가서 우리의 무기를 주고 또 우리의 이제 군인이 소수지만 또 가 있다. 이럴 필요가 없다. 그 전후의 상황을 생각하고 전후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게 안 보인다라는 거고